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행사에서 우리가 실천 쪽으로 넘기면서 가볍게 제목만 보고 넘어갔던 것이 집단이 되겠는데, 집단이란 뭘까? 집단 보면 거기 집단은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통의 목적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단위로서 집단 구성원의 기능과 역할을 규제하는 규범을 갖고 있는 인간의 집합체를 만든다. 뭔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교재를 저도 이제 베껴 썼습니다만은 너무 문장이 길다 보니까 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집단의 구성 요건, 2명 이상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구성원, 복수의 구성원,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성원의 기능 역할을 주재하는 규범을 가져야 된다. 자, 읽다 보니까 그러겠네. 1번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단, 그룹이라고 할 때는 집단의 정의 겸 그냥 구성 요소를, 집단은 복수의 구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집단은 복수의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 공통의 관심사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액센트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관심사에 액센트를 두면 집단에 좀 가깝고, 목표에 초점을 두면 조직에 가깝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존재해야 되는데, 집단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 의존성이나 지속적인 상호작용, 상호 의존성이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모두 구별될 때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집단 그러면 집단 사회도 언제 다루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집단의 분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는 큰 틀로만 이렇게 해놓지 모양을 갖췄습니다만, 여러분이 안다는 전제하에 저도 일일이 다 쓰질 않고 간략하게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함으로써 그 내용을 이렇게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는 집단을 결합 의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공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본질적 의지에 의해서 맞다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 의지와는 관련 없이 이미 주어진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집합체를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라고 했고, 그에 비해서 여기는 인위적 결합, 소위 이런 본질적 의지가 아니라 이해타산적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집합체는 이익사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합 의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촌락 공동체라고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전통적 사회에서나 또는 지금도 저개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보다 어떤 이해 타산보다는 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촌락 공동체는 당연히
공동사유의 성격을 갖지만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촌락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계적인 행정구역이 되었고 그 행정구역의 촌락공동체의 지리적 공간 범위를 설명하지만 그 지리적 공간 범위가 지리적 지역사유가 곧 우리가 말하는 공동사유의 성격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토착민들 정으로 몇 대에 걸쳐서 서로 살부치처럼 살던 그런 사이는 다 사라지고 집은 그 집은 있으나 전혀 다른 동네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인사도 안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촌락공동체라고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은 공동사유와 이익사유는 어떤 의지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공동사유, 이익사유를 나눴습니다. 쿨리는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쿨리는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집단은 직접적, 대면적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집단은 1차 집단이라고 그랬고 그에 비해서 2차 집단이라는 것은 간접적, 피상적, 만나는 듯 또는 만나는 척 하는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2차 집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 방식이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냐 간접적인 피상 접촉이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기준은 다르지만은 공동사유와 1차 집단 그리고 이익사유와 2차 집단은 많은 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브라운의 스미스의 중간 집단도 있고 브라운의 스미스 써볼까요? 중간 집단과 3차 집단. 중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집단은 1차와 2차 집단의 양면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양면성을 가지는 걸로서 스미스가 제시를 했는데 이 중간 집단에는 스미스가 제시할 적에 학교, 교회, 또 동창회, 교우단체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정으로 만난 1차 집단이면서 직접적 대면 접촉을 할 것 같은데 동시에 2차 집단이나 이익사유와 같은 이해타산적 측면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요즘 학교에 갈 적에 보면 그냥 의무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동네에 있는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그냥 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아주 먼데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를 다니게 하려는 이런 의도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가 배움이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으로 직접적 대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교육이나 절과 같은 종교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뜻이 다 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스미스는 그것을 중간 집단이라고 그랬고 그에 비해서 3차 집단. 3차 집단은 브라운이 제시했는데 순간적 이합 집산을 특징으로 하는 이 집단을 3차 집단이라는데 브라운이 너무 밑에 나와 있군요. 브라운이 제시했는데 현대사회에서 만나는 우리가 같은 아파트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가면 옛날 같으면 시골의 골목인데 그 골목에 보면 같은 옛날 같으면 같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 같은 골목에 살던 서로 이웃입니다. 근데 단지 그 골목이 이제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 통로로 수직으로 바뀌면서 같은 동네의 같은 골목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냥 단지 순간적인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아주 목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걸 가지고 순식간에 만났다가 순식간에 흩어지는
어떤 야구 경기장의 관중들, 그야말로 같은 편이라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합창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떠날 때는 말없이 순간적으로 만났다가 일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만났다가 덧없이 부질없이 헤어지는 이런 집단들이 부지기수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브라운은 3차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썸너는 소속감의 유무를 가지고 내 집단과 의 집단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단, 우리 그룹이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란 말을,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쉽게 쓰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은 내 집단, 우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 집단은 타인 집단이라고, 우리란 말이 사용되지 않는 집단은 의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의 구별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일시적이고, 물론 일시라는 것이 뭐 어떤 일정 시간 범위 내만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영원히 가는 그런 구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있습니다. 소속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집단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소속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시점을 가지고 목표로 설정한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집단이고 소속 집단은 사회복지사 2급 집단에 속해 있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목표로 삼건 미래에 꿈꾸는 집단은 준거 집단인데 그 준거 집단은 사회복지사 1급 집단이 되겠어요. 세상에 많은 행복이 존재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속 집단과 꿈꾸던 준거 집단이 일치하는 순간일 거예요. 바로 이 소속 집단, 사회복지사 2급이었던 내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해서 통신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는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으로 바뀌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목표를 설정해서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소속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되고,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으로 바뀌면서 또 다른 준거를 세우고 또 다른 준거 집단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인생은 업이 되어가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회복지사 실천 현장에서는 어떠한 아직은 힘없는 집단에 가난이든 아니면 기회가 없던 아니면 권력이 없던 이런 소위 배제된 집단에게 소속은 배제, 소위 힘없는 이런 집단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미래에 힘있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이런 집단으로 가도록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거기 보면 표현적 집단과 수산적 집단, 이건 참 드물게 쓰겠습니다. 표현적 집단과 수단적 집단. 표현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적 집단. 표현적 집단은 집단 성원들의
욕구 충족. 욕구 충족에 관련된 집단은 표현된 집단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만족을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은 표현적 집단이라고. 그에서 수단적 집단은 집단의 또는 과업안수를 어떠한 과업안수를 목적으로 자 집단 빼야겠습니다. 오해서지가 있으니까 어떠한 과업 완수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집단은 과업 완수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수단적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본다면 집단 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여기는 치료 집단과 유사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과업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 집단은 과업 집단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것은 바로 170페이지에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5번에 보시면 원인에 따라 구성 동기에 따라 이렇게 원인에 따라 또는 동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목적에 따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집단과 형성집단을 나눠보는데 바로 그것을 별도 목차로 해서 노트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집단. 집단을 분류해 보면 목적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성 원인, 목적이나 형성 원인을 기준으로 목적이나 형성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집단을 분류해 보면 첫 번째 자연집단과 형성집단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집단은 자연발생적 목적이 없이 무의도적 목적이 없이 무의도적 자연발생적 집단 목적이 없이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런 집단은 자연집단이라 하고 형성집단은 의도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형성한 집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집단을 형성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의도가 무엇이냐 이 목적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과업집단과 치료집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과업집단은 그 의도, 그 목적 자체가 집단의 과업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표현적 집단과 수단적 집단을 나누는 분류로 본다면 수단적 집단의 성격을 갖는 것이 과업 집단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치료 집단은 것은 집단 성원들의 치료 집단이라는 것은 집단 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집단 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치료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치료 집단은 표현적 집단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치료 집단의 유형에는 5가지를 보통 교재에서 편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지 집단, 서포티브,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사회화 집단, 또 그러면 치유 집단, 보통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지지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제를 가진, 같은 아픔을 가진, 같은 내용의 스트레스를 받는, 말하자면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 교감도 하고 그러한 생활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해결책, 관련 정보 교환도 이끌어가는 이러한 집단을 우리는 서포티브 그룹 지지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단을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는 동일 문제가 있던 동병상련이 있죠.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아픔에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나 벤틸리에이션 같은 이러한 어떤 치료 효과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교류 교감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는 이런 집단을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지지 집단의 특징은 자기 노출이 빠르고 자기 노출이 지지 집단이라는 것은 자기 노출이 빠르면서 상당히 자기 개방이 빠르면서 쉽게 가까워진다. 그죠? 그래서 아주 친밀감 형성이 그 어떤 집단보다 높은 것이 바로 지지 집단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교육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집단 성원들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집단은 교육 집단이 되겠어요. 집단 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초점을 두는. 그다음에 성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성원들의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집단 성원들의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장 집단이라고 합니다. 사회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의 향상, 사회적 기능의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화 집단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치유 집단은 치료 집단 중에서도 가장 필요 적응을 요구하는 이런 집단이 되겠는데 당면 문제 해결, 집단 구성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유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치료 집단이라고 하면서 또 치유도 역시 세라피란 말을 쓰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상황에 맞춰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조 집단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자조 집단은 뭘까? 자조 집단은 지지 집단과 유사합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가엾이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심리적 교류, 교감도 하고 정화의 기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동시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도 교환하도록 하는 집단이 지지집단이나 자조집단인데 그렇게 하도록 사회복지사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지지집단, 그렇게 하도록 사회복지사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지지집단, 그렇게 사회 구성원, 그렇게 사회 집단 구성원들이 스스로 분위기를 엮어가는 것은 자조집단, 스스로 돕는 거니까 자조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런 역할을 주도를 하면 지지집단, 사회복지사가 지지해주는 집단 구성원 스스로가 이끌어간다면 자조집단이라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이 있지만 이런 정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집단 지도력이 있습니다. 지도자에는 집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지요. 그 때문에 거기 집단 지도력 보면은 집단 구조상의 특정 위치를 정한 사람이 집단 구조상의 특정 위치를 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행사하는 사회적 영향력, 집단 목표 달성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집단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리더십이란 단어 리더십을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특정인의 리더십은 집단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리더십은 집단 성원들을 일정 방향이나 목표로 일정 방향의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을 리더십, 지도성, 지도력이라. 그 때문에 굳이 집단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이 집단 지도력이라는 말을 쓴 것은 공동 지도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쓴 말이고 혼자가 한 사람을 가지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구성원이 있으면 리더십은 형성되거든요. 한 사람이 리더십을 구사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동참하는 아니면 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방향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순간 리더가 생기고 폴로워 추종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집단 성원들은 그게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간에 일정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일정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영향력을 리더십, 지도성이라고 이것은 직권력 구별을 보면 여기에는 직권력과 지도성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리더십이니까 지도력 또는 지도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리적 측면의 심리적 영향력으로 장기성을 띱니다. 어떤 재산의 많고 적음의 보유, 어떤 권위나 권력의 보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심리적으로 갖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지도성이라고 하죠. 장기성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직권력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헤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리적 영향력보다는 직권에 입각한 지위에 입각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위, 과장님으로서의 영향력 똑같으죠? 직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집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일정 목표를 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리더십과 똑같지만 직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 입각한 영향력. 여기는 일정 기간, 단기성이죠. 과장으로 존재할 때까지만 갖는 아니면 국장으로 있을 때까지만 국장님으로서 영향력. 그냥 발령이 나면 그 순간으로 단절되는 이러한 것은 직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일반적으로 쓴 여기 집단 지도력, 집단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집단 성원에 대하여 행사하는 영향.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거기 보면 2번에 한 집단에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좋습니다. 3번에 보시면 집단 지도력이란 집단 활동에 관계하는 모든 성원이 가능한 한 최대의 만족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작용. 말을 좀
만약에 썼지요? 좋습니다.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 등이 있다. 집단과 지도력에 대한 환경적 요구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 지식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정서적 기술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또 성원의 집단 구성원들이 지도자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명된 지도자, 낙하산으로 떨어진 지도자와 집단 발달에 따라 출현한 지도자 사이에 갈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권위의 본질,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거기에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지도력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인격적 조건을 반영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걸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권위의 본질, 또 지도력, 낙하산으로 떨어졌느냐 아니면 정말 성원들의 존경을 받아 선출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바로 이 흑등박씨, 이런 것 등이 바로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집단 지도성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 지도성의 개념. 읽어는 보겠습니다. 집단 지도성, 어떤 지도성, 리더십은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집단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지향적 활동을, 목표지향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의 영향력. 문장에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고, 3번에 보시면 집단 상담자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할, 집단 지도자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할. 그러면 집단 활동의 시작을 놓고, 또 그런가 하면 집단 구성원들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집단 규준의 발달을 돕고, 달성,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 유무의 판단 기준이니까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자꾸 높여나가고, 여기 집단 규준의 발달을 돕는다는 것은 집단 목표의 기준치를 자꾸 높여나가고, 집단 분위기 조성을 돕고, 모델링의 역할도 하고, 집단 내 의사소통도 촉진시키고, 집단원들을 보호하고, 집단 활동의 동결 과정을 돕고 하는 이런 등등의 많은 역할들을 집단 지도자가 이끌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 상담자로 그냥 집단 지도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집단 지도력의 향상 방법 다양한 일거 있는데 봐주시고, 거기 보면 집단 사회복지사, 집단 지도자의 개입 기술로서 다양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급 준비하는데 여기까지 암기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집단 지도자는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도 있고, 집단 과업이나 또는 집단 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직접 집단 지도성을 행사하는 이런 실행 또는 행동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기술 등이 다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뭔 이런 기술로는 이런 것이 있다는데 그것을 출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기를 읽어드리기 하겠지만, 읽어드릴 수야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글쎄 내가 이걸 듣는다고 내가 신바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의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단 지도자는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도 있고,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사정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같은 연속선상에서 순환적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붙인 거지요. 그리고 실행 기술도 있어야 하고. 좋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리더십, 집단 리더십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동 지도력. 그래서 이 앞에 사실 집단 지도력에서 집단이라는 말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집단 지도력, 공동 지도력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공동 지도력이라는 것은 복수의 지도자가 집단을 이끌어가는 경우를 공동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복수의 지도자가. 거기 보시면 공동 지도력의 장점부터 바로 이렇게 공동 지도력의 장점부터 이렇게 바로 썼습니다만, 공동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지도자죠. 두 사람의 지도자. 두 사람 이상의 지도자가 역할을 분담해서 집단 성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공동 지도성, 공동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굳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바로 특징 들어갔습니다. 2명 이상의 지도자가 있는 경우로 역할 분담이 가능하지요.
또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역할을 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서로서로 지도자들은 서로서로의 지도적 자원을 얻으면서 활류를 얻을 수 있다.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서로 원조가 가능하다. 자, 6번. 초심자 훈련의 공동지도성. 두 사람 이상의 지도자가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행사하는 지도성은 초심자 훈련에 아주 좋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임상 경험이 많은 오래된 지도자, 한 사람은 초심자 지도자가 있을 적에 바로 이 초심자 지도자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 훈련에 효과적이다. 또 그러면 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갈등 해결 방법이 집단 지도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뭐냐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번에 보시면 개입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가 둘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고 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에 갈등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인정을 인정 않고 질시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3번 집단이 양극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5번의 것처럼 투쟁적 상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동지도력의 유의점에서 보면은 서로서로 공동지도력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개방적이어야 되고 반드시 토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서로의 강점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별표 동일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지도자가 집단 구성원들을 이끌어갈 때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이미 분열이 시작되죠. 그래서 거기 별표하시면서 반드시 동일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돕는 상호 지지적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한 전문 용어의 핵심을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고도 갈등 관계나 소위 집단이 양분되는 이런 문제, 서로를 질시하는 이런 문제, 투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 오면 뭐 아는 내용이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지도자가 집단을 지도할 때, 말하자면 공동 지도력이 행사된 때는 정기적인 토론과 사후 모임 등이 말하자면 만들어져야 된다. 정기적인 토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사후 모임 등의 공동의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집단 성원들까지 파급시켜서는 안 된다. 또 세 번째 보면은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집단 내에서 해결해서는 자 여기 중요 표시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공동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집단 내에서 해결할 것 같은데 집단 내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자 거기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지도자 간 갈등 등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지도자를 활용하기 전에 아주 신중한 선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이런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성이란 말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일반 지도성을 집단 지도력을 표현함으로써 공동 지도력과 개념을 대비를 시켰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 시간에는 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집단의 역동성이나 집단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